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월주 두 번째 을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축. 월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궁이고 씨앗이라고 합니다. 씨앗. 연은 뿌리고 씨앗. 뿌리는 조상이 되고 씨는 부모궁이 되고 부모의 씨앗에 의해서 내가 꽃을 피우는 겁니다. 꽃을. 무슨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꽃의 종류가 나타나는 겁니다. 장미씨를 뿌리면 장미꽃이 되고, 그러니까 이 월지라고 하는 건 씨로서의 월주라고 하는 거는 내가 꽃을 피우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월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주가. 우선 을이라고 하는 거는 을축이라고 하는 거는 을축은 을이라고 하는 거는 초목이고 제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음이 됩니다. 근데 요 축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암장에 기신계라고 하는 암장이 들어 있습니다. 기신계. 축토는 계절로는 12월에 해당이 됩니다. 12월. 그게 엄동설환이에요. 엄동설환. 그러니까 동토의 초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토의 초목. 그러니까 꽁꽁 얼어붙은 나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는 나무. 그러나 요 축이라고 하는 건 물에 젖은 땅이기 때문에 생목인 나무가 뿌리하기 좋은 영양분이 많은 땅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영양분이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동토이지만 이 을목이라고 하는 거는 간목은 1월이요 을목은 2월 달에 해당이 됩니다. 간목은 인이기 때문에 호랑이고 을은 토끼가 돼가지고 2월 달 나무가 돼서 간목보다 호랑이띠보다 토끼띠가 더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한 나무예요. 약하지만 강한 겁니다. 그리고 나무는 뭡니까? 향상심이 많지 않습니까? 곡직격이라고 해가지고 향상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을축이라고 하는 거는 영양분이 많은 땅에 착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월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을목에는 뭐냐, 요 기토라고 하는 전답지토에 뿌리를 내리고 신금이라고 하는 관이 가지를 쳐주고 개수라고 하는 물이 수생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암장이 이 을목에게는 도움을 많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을축이라고 하는 거, 이 축이라고 하는 거는 고라 그러죠. 고. 금의 창고. 창고. 경진, 경술, 임진, 임술이 백호지만은 이 을축도 백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경진, 경술, 임진, 인술보다는 약한 백호예요. 임진, 임술, 경진, 경술은 대립하고 반목하고 혈광사 같은 거가 있지만은 여기는 기운이 강한 의미의 백호가 되는 겁니다. 저 급수가 백호로서의 그 강한 대립, 반목, 투쟁의 기운보다는 좀 부드러운 겁니다. 그런 대립하고 반목하는 백호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도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것이, 을축. 기토라고 하는 건 나한테 뭐가 되냐? 목국토 편제가 됩니다. 재라고 하는 것은 안정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감. 재물운도 좋아요. 금극목 편관입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걸 의미합니다. 수양, 지도자로서의 수양. 계수라고 하는 건 학문적 소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생목 편인. 그러니까 요 육친에서 볼 때 재와 관과 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정치가라든지 지도자라든지 경영자라든지 사업가라든지 어느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갖고 태어난 월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월주. 그리고 우리가 월주를 공부할 때 알아두실 거는 진술 충미월에 태어나면 이게 환절기가 됩니다. 환절기. 을뿐만이 아니라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어떤 천간이든지 간에 일단 진술 충미월에 태어나면은 옥토에서 태어난 씨를 뿌린 그런 원령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진술 충미월에 태어나는 거는 미리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요랬을 경우에 갑의 날에 태어났다. 갑은 나의 꽃이니까 항상 내가 씨를 뿌려서 갑의 날에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꽃의 종류가 나무라는 뜻입니다. 나무. 나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나무라고 하는 거는 제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나무가 목극토되고 금극목되고 수생목되니까 교육과 관직 지도자로서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 을목이라고 하는 나를 도와주는 협조자가 있어요. 그 협조자가 있으니까 여기 갑의 날에 태어나면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주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위에는 갑과 을이 목이 겹쳐 있다가 보니까 이거를 조우해주는 금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금. 그러면 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을경합해서 금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을경합에 금이 되고 그러면은 금의 작용이 됨으로써 이 목의 기운이 약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동절에 태어났으니까 화가 있다. 화가 있으면은 이 따뜻한 동토의 12월의 얼음물을 녹여주는 화가 들어오면은 이 을목이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월주의 어떤 영향 속에서 무슨 오행이 나를 도와주고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셔서 병화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고로 알아둬야 할 거는 병화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좋지만은 여기에 관을 갖다가 극하게 됩니다. 관을 극하게 돼요. 관을. 그리고 이 관을 극하게 되면은 이 을경금 금극목 관직에 나가는 일이 극을 당하고 억제를 당하니까 관운의 진출에 있어서는 관운에 있어서는 많은 힘든 어려움이 겪는다 하는 거를 이걸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들어오면은 나에게 유리하지만 그 유리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오행의 육친이 손상을 입는 그 기운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거를 분석하는 법이 사주 추명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전 김대중 대통령 사주를 보면은 태어난 달이 을축월입니다. 을축월이에요. 을축월. 그럼 보통 을축월이면은 대통령 정도 되려고 그러면 관이 있어야 돼. 천간에 관이 있어야 돼. 천간에. 천에 관이 있으려면 경금 아니면 신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금. 그 신금이 있거나 경금이 금극목해준 관이 있어야 되는데 만일 병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관이 극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꼭 천간에 관이 있어야만 크게 윗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 관이 있으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시가 병술시에 태어났습니다. 병술시. 병화가 있습니다. 그 병화가 있게 될 것 같으면은 관이 극을 당하기 때문에 관운이 약화되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 위에 관이 없어요. 관이. 여기가 개해고 을축이고 을유고 이렇게 사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을인데 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을인데 협조자가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그리고 동절에 태어났는데 태영화가 있잖아요. 병화가. 그 음양의 조화가 잘 돼 있는 겁니다. 동토가. 근데 위에 경금이 없잖아요. 관이 없잖아요. 근데 관이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유축이 금입니다. 유축이 금이에요. 사유축. 금극목 해주거든요. 근데 이 지지의 관만 가지고도 윗사람이 하늘에
천간에 관이 없는데도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천간에 관이 있으면 병가가 극을 당하니까 없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간에 관이 없더라도 지지에 관이 발달되면 유축으로 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술에 또 관 아닙니까? 그러면은 높은 고위직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세의 흐름을 한번 내다보십시다. 이게 남자인 경우에 남자라고 가정을 합시다. 남자. 그 동토에 태어났잖아요. 그 음년 아닙니까? 양년이면 월에서 수행을 해서 대운이 나가지만 음년에 태어났으니까 역행을 하잖아요. 그 을축담에 역행을 하면 뭐가 됩니까? 자월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축이 되잖아요. 자에서 해가 되지 않습니까? 해. 그 다음에 술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유가 되지요. 그 다음에 신이 되지요. 그럼 운세가 어떻게 됩니까? 음년의 대운이 거꾸로 가잖아요. 거꾸로. 원래 적긴 저렇게 적어야 되는데 잘못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죠. 거꾸로 가니까 제대로 적었네요. 자, 해, 술, 유, 신이 되나요? 그럼 초년에 5살, 15살, 25살, 35살, 45살까지는 뭡니까?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동절인데 역행하니까 거꾸로 가니까 그 초년의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국회의원에 4번 떨어지고 그래서 말년에 여기 이제 이 신이 끝나면서부터 미가 들어오면서부터 대운이 들어와서 말년운이 좋아서 대통령까지 된 겁니다. 운이 좋아서. 근데 만일 이 사주가 여자 사주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여자 사주라고 가정을 하면 운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축담에 바로 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인. 그 다음에 묘로 가지 않습니까? 진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로 가지 않습니까? 오로 가지 않습니까? 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봄으로 가지 않습니까? 봄으로. 그 동토 12월에 1, 2, 3 봄으로 가니까 얼마나 운이 좋습니까? 남자니 여자로 이 사주 팔자를 태어났다면 초년부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운의 흐름이 여자나 남자냐에 따라서 월에서부터 순행하느냐 역행하느냐에 따라서 운세 흐름이 초년에 운이 좋으냐 초년에 운이 나쁘냐 하는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운이라고 하는 것이 월을 기준으로 해서 변화하는데 때가 돼야 열매를 맺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재벌의 아들로 부잣집 아들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은 초년의 운이 좋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부모가 환경이 좋으니까. 근데 부자 중에서도 재벌의 아들 중에서 초년의 운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초년에는 집안은 부자지만은 건강이 안 좋거나 공부를 잘 못하거나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힘든 일을 많이 겪는다거나 가정적으로 갈등이 많거나 이런 좋지 못한 환경에서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자랄 경우에는 초년의 운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은 초년운이 안 좋을 것 같지만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도 초년운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비록 가난하지만 대학도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부자로 태어나서만이 젊어서부터 초년운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초년운이 나쁜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자기 자신의 이런 월을 중심으로 해서 운세의 흐름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항상 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를 의미합니다. 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 일체유심조. 자기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그 사람 운이 없는 거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기 자신이 뜻을 세워서 굽히지 않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운이라고 하는 건 오는 겁니다. 운이라고 하는 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적선을 많이 해야 돼요. 돈이 많으면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이웃 사람한테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남을 위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활인상생을 많이 하게 되면 자손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키다리 아저씨가 매년 추석이나 연말이 되면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이렇게 불쌍한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벌써 뭡니까? 기운학을 아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웃을 돕는 적선을 하게 되면 엄청난 재화가 따르고 운이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요.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갖다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자식이 운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 농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선행을 해야 되지 악행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살생을 많이 하면 단명합니다. 이런 기운의 흐름과 원리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을이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을. 그럼 나무가 두 개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견이 되는 겁니다. 그럼 비견이 많게 되면 뭐가 극하게 되냐? 토를 극하거든요. 나무가. 그럼 이런 경우에는 토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위에 또 토가 하나 있으면 뭐 극토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토도 왕하고 목도 왕하면 능력도 있고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주를 중심으로 해서 사주를 이해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의 날에 태어났다. 그걸 목생합니다. 그럼 이건 병화를 중심으로 해서 정인이 돼요. 그럼 교육가로 크게 성공하는 겁니다. 목생화, 인수가 발달되어 있거든요. 영양분이, 요 목이라고 하는 게 영양분의 착근을 잘했죠. 또 목생화돼서 조후가 되죠. 그러면 이 사주는 학자 교육가로 대성할 수가 있고 선비로도 교육가로 크게 출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을 잘하니까 변호사나 아나운서나 교수로 나가도 되고 그리고 미술 예술 쪽으로도 나갈 수가 있고 요 정화인 경우에도 병화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가 이렇게 무가 돼 있다. 그러면 무라고 하는 일간이 축에다가 착근을 해서 신강사주가 되는 겁니다. 신강사주가 되는데 목국토가 돼 있다면 관직으로 크게 출세하는 겁니다. 기가 이렇게 했다면 토가 되면 신강사주가 돼요. 그럼 목국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관직에 크게 출세할 수가 있어요. 신강사주에 관이 그걸 해줘도 관을 감당하거든요. 거기다 화가 있다. 그러면 이 사주는 뭡니까? 목생화, 화생토가 됩니다. 관직도 되고 이걸 학술 교육 인수가 있으니까 교육가나 관직으로 크게 선비로서 출세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여기가 경이 들어왔다. 그럼 여기 을경금이 됩니다. 을경금이 되고 요 금은 뭡니까? 토생금이거든요. 인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금극목 재가 되거든요. 그러면 금극목 재운도 좋고 재물이 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사업이나 경영에 좋은데 금은 이공계통이니까 기술 이공계통에 유망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나 과학자나 기술자나 인터넷 정보 지능 인공 시대에 좋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금공목에 편제가 해당이 됩니다. 편제가 뿌리를 잘 내렸잖아요. 그 재물운이 아주 좋은 사주예요. 여기 임수가 있다. 수생목 상관 아닙니까? 상관이 뿌리를 잘 내렸잖아요.
상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두뇌가 명석하고 임경빈이 능하고 수완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식신생격에게 재물이 좋다 그러니까 사업가로 손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개수가 있으면 수생목 식신이 됩니다. 식신이 또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을축이라고 하는 거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천간에 어느 글자가 들어와도 다 좋아요. 그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을축날에 태어난 사람은 옥토에 태어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좋은 씨앗을 갖는 을축의 월주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모든 건 때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운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거예요. 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1년을 볼 때 1년의 시작을 1월달로 보지 않습니까? 인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의 시작은 자시부터 봅니다. 자시. 밤 11시부터 1시. 그러니까 1년의 시작은 호랑이띠 1월달로 보고 하루의 날짜 변경선은 자시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자시가 1년으로 말하면 1월달로 이렇게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 자라고 하는 건 자라고 하는 우리가 동지가 지나게 되면은 벌써 다음에 새해 기운은 싹 튼다는 원리 이치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참으로 역학이 기기묘무합니다. 해는 인으로 보고 호랑이로 보고요. 하루의 변경선 쥐띠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쥐띠를 가지고 운세를 시작하는 운으로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하나의 연의 분기점이고 이건 그날의 분기점이지만은 인이라고 하는 건 하루의 시간을 볼 때는 3시부터 5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지가 지나면 벌써 새로운 해에 기운이 싹 튼다고 하는 이런 이치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역학이라고 하는 건 변화하는 이치고 역학을 공부해보면은 부부라고 하는 건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인연이 잘 안 된 것은 이혼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와 나와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다 조상과 부모와 나와 다 연결음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월주라고 하는 부모군이고 내 직업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환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축이라고 하는 것은 12지지 중에서 옥토에 해당하는 좋은 월주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을축 월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